강은 말이 없었다. 강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봄이면 버드잎을 띄우고, 여름이면 장마를 삼키고, 가을이면 달빛을 품고, 겨울이면 얼지 않은 채로 숨을 쉬었다. 사람들은 그 강을 그냥 지나쳤다. 물을 길어 밥을 짓고, 빨래를 헹구고, 아이들은 물장구를 쳤다. 강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강은 보고 있었다.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 누가 눈을 돌렸는지, 누가 울음을 삼켰는지. 조선 중기, 이름 없는 한 고을에서 한 선비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는 죄가 없었다. 그러나 죄인이 되었다. 그의 등에는 곤장의 자국이 남았고, 그의 입술에는 끝내 다 하지 못한 말이 남았다. 그리고 한 어머니가 강가에 무릎을 꿇었다. 이 물아, 내가 다 들었지 않느냐. 그 한마디가 강물 위로 떨어졌다. 그날 이후 강은 조금 달라졌다. 물빛이 깊어졌고 물소리가 낮아졌다. 사람들은 몰랐다. 강이 무엇을 품었는지. 억울함은 사람의 입에서는 사라질 수 있어도 물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되었으나 한 고을의 침묵을 흔들었고 세월을 건너 진실을 떠오르게 한 기록이다. 강은 복수하지 않았다. 다만 잊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잊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다. 이제 강이 기억한 이름을 들어보려 한다. 1편 강이 기억하는 이름.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 길 떨어진 작은 고을. 그 고을을 가로지르는 강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없는 강이라 불렸다. 물이 깊지도 거세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흐를 뿐이었다. 그러나 노인들은 말했다. 저 강은 다 듣는다. 사람의 한숨도, 억울함도, 숨기려는 거짓말까지도. 그 고을에 서윤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다. 기와가 내려앉은 초가집에서 늙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그를 존중했다. 그는 늘 글을 읽었고 아이들에게 공짜로 글을 가르쳤으며 논바치를 돕다가도 해가 지면 반드시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다. 윤재는 효자야. 저 아이는 과거에 급제할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 윤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급제보다 어머니가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이 훗날 고을 사람들의 가슴을 찢게 될 줄 그는 몰랐다. 그 해 여름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다. 이름은 박치성. 겉보기엔 점잖았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백성들에게 인자한 척했다. 그러나 부임 한 달 만에 고을 창고에 쇠고기 모자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부가 맞지 않았다. 사또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갔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지. 그 말은 이미 누군가를 정해둔 사람의 말투였다. 며칠 뒤 포졸들이 윤재의 집 문을 두드렸다. 쿵쿵.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오? 포졸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재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창고 열쇠를 관리했다지. 윤재는 놀랐다. 열쇠를 잠시 맡은 적은 있으나
저는 결코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포졸의 손이 그의 뺨을 쳤다. 어머니가 달려들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오. 그러나 늙은 몸은 쉽게 밀쳐졌다. 윤재는 끌려갔다. 어머니는 맨발로 뒤쫓았다. 강가를 지나 관아 앞까지. 그날 강물은 유난히 잔잔했다. 관아 마당에 백성들이 모였다. 윤재는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사또가 물었다. 세곡을 빼돌렸느냐? 아니옵니다. 증인이 있다. 거짓입니다. 사또는 한숨을 쉬는 척했다. 젊은 선비가 욕심을 부렸구나. 그리고 손을 들었다. 곤장이 떨어졌다. 첫 번째 소리. 툭. 두 번째. 퍽. 윤재의 등이 갈라졌다. 피가 배어 나왔다.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멈추시오. 우리 아들은 결백하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모두 알고 있었다. 윤재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누구도 사또를 거스를 수 없었다. 곤장은 20대를 넘겼다. 윤재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당에 떨어졌다. 결국 그는 옥에 갇혔다. 며칠 뒤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 쇠창살 사이로 윤재의 얼굴이 보였다. 이미 반쯤 꺼진 눈빛. 아들아, 억울하냐? 윤재는 웃으려 했다. 피 묻은 입술이 갈라졌다. 어머니 강은 흐르지 않습니까? 강은 언젠가 맑아집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나는 강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내가 산채로 돌아오는 걸 믿는다. 윤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어머니, 혹 제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옥 안에서 윤재는 숨을 거두었다. 병사라 기록되었다. 그러나 포졸 둘이 몰래 중얼거렸다. 저건 맞아 죽은 개지. 시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차갑구나. 그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이 무너졌다. 상여가 강을 지날 때 바람이 불었다. 강물이 크게 출렁였다. 마치 무언가를 삼키듯. 장례가 끝난 밤, 어머니는 강가로 갔다. 달빛 아래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이 물아, 내가 다 들었지 않느냐. 물결이 흔들렸다. 내 아들의 억울함을 씻어다오. 그녀는 강물을 두 손에 떠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물속에서 빛이 번지는 듯 보였다. 그날 이후 강은 변했다. 평소보다 수위가 높아졌고 사또의 집 쪽 두기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직은. 그러나 강은 조용히, 천천히 기억을 움직이고 있었다. 좋다. 이제 강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눈물 500% 롱폼 대서사.
이편 간다. 이편. 물소리가 밤마다 들렸다. 윤재가 죽은 뒤 고을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한 척했다. 사람들은 장터에서 웃었고 논에서는 모를 심었으며 저녁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여름 이후 강의 물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맑던 물은 어딘가 탁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붉은 기운이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아이들은 강가에 가지 않았다. 저기 가면 물이 속삭여.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순식간에 퍼졌다. 사또 박치성의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그의 외아들 박도겸 10살의 아이였다. 총명하고 아버지를 무척 따르던 아이.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밤마다 깨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신음이었다. 아버지. 사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며칠 뒤 아이의 비명은 분명해졌다. 물소리가 들려요. 사또는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어디서 들린단 말이냐. 아이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강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불러요. 그 순간 사또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강이라는 말을 애써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사또는 꿈을 꾸었다. 달빛 아래 강가가 보였다. 강물 위에 무언가 떠올랐다. 젖은 도포. 그리고 고개를 숙인 산에 천천히 얼굴이 들렸다. 윤재였다. 피 묻은 이마, 부러진 손가락.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강물을 손에 떠 사또를 향해 흘렸다. 강은 기억합니다. 그 목소리가 물결처럼 번졌다. 사또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숨이 가빴다. 방 안은 마른데 그의 발밑만 젖어 있었다. 며칠 뒤 2개 금이 갔다. 아주 가느다란 금이었다. 관노 하나가 보고했다. 날이 강둑이 조금 갈라졌습니다. 사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보수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금은 하루가 다르게 벌어졌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강수위가 조금씩 올랐다. 밤이면 물결이 유난히 세게 쳤다. 찰박, 찰박. 사또의 집 쪽으로. 아이의 병은 깊어졌다. 도겸은 식사를 하지 못했다. 눈은 점점 움푹 들어갔다. 그는 밤마다 중얼거렸다. 그 형이 서 있어요. 어떤 형이냐? 물에 젖은 형. 사또는 결국 무당을 불렀다. 무당은 강물을 한 사발 떠와 대청마루에 뿌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억울한 혼이 맺혔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다. 헛소리다.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강의 방향 위에 서 있습니다. 강이 길을 바꾸려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었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찰박, 찰박. 그 무렵 윤재의 어머니는 매일 강가에 나갔다. 사람들은 말렸다. 이제 그만하시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강을 바라봤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아들아, 아직 거기 있느냐? 바람이 멎었다. 강물이 잔잔해졌다. 그녀는 두 손을 물에 담갔다. 그 순간 물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마치 누군가 손을 맞잡은 듯. 그해 가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하늘은 맑았다. 비 한 방울 없었다. 그런데도 새벽녘 갑자기 강이 불어났다. 둑이 터졌다. 물은 마을을 비켜 흘렀다. 논도, 초가도, 장터도 피해갔다. 오직 한 방향, 사또의 집을 향해. 사또는 마당에 나왔다. 눈앞에 서서 담장이 무너졌다. 물은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창고가 잠겼다. 장부가 떠내려갔다. 아이의 방까지 물이 차올랐다. 도겸이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그 형이 물에서 나와요. 사또는 아이를 안고 뛰쳐나왔다. 그 순간 강 쪽에서 거대한 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분명히 들렸다. 강은 잊지 않는다. 사또는 무릎을 꿇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를 느꼈다. 홍수는 하루 만에 잦아들었다. 그러나 사또의 집은 폐허가 되었다. 세곡 창고는 텅 비었고 장부는 사라졌다. 조정의 보고가 올라갔다. 관리 부실. 그는 파직되었다. 고을 사람들은 강을 바라봤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 아직 갚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윤재의 어머니는 무덤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달빛 아래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3편 돌아오지 못한 목소리. 파직 교지가 내려오던 날 박치성은 웃지 못했다.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사또는 집 몇 개만 실은 수레에 올라 유배지로 향했다. 그의 집은 폐허였고 창고는 텅 비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들 도겸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다. 몸은 말라갔고 눈빛은 깊은 물속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유배길에 오르기 전날 밤 도겸이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박치성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무엇이 보이느냐? 도겸의 입술이 떨렸다. 그 형이 이제 화내지 않아요. 사또의 숨이 멎었다. 무슨 말이냐? 그 형이 말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강이 다 안다고. 그 순간 사또의 가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꾸민 장부, 거짓 증인, 침묵하게 만든 백성들, 모든 것이 자기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늦었다. 도겸은 그날 밤 숨을 거두었다.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사또는 아들의 관을 붙잡고 울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고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바라봤다.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다. 윤재의 장례 때 그들이 침묵했던 것처럼 유배지로 향하는 길. 사또는 강을 건너야 했다. 수레가 다리에 오르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강은 평소보다 잔잔했다. 그러나 그 물빛은 묘하게 깊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때였다. 바람 한 점 없는데 강 한가운데 작은 소용돌이가 일었다. 찰박, 찰박.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이 잃은 것은 시작일 뿐. 사또의 손이 떨렸다. 수레는 강을 건넜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다리 위에 남았다. 한편 윤재의 어머니는 더 자주 무덤을 찾았다. 몸은 쇠약해졌고 허리는 굽었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또렷했다. 어느 날 그녀는 무덤 앞에서 말했다. 아들아, 이제 조금은 편해졌느냐? 바람이 불었다. 잔디가 흔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강이 움직였구나.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마을 아이가 발견했다. 무덤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손에는 강에서 떠온 물이 담긴 작은 병.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처럼.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구나.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고을 전체를 짓눌렀다. 그들은 알았다. 윤재를 죽인 것은 사또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침묵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강은 유난히 맑았다. 달빛이 그대로 비쳤다. 그리고 아주 잠깐 물 위에 두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젊은 선비 하나, 그리고 늙은 어머니 하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듯했다. 곧 사라졌지만 세월은 흘렀다. 사또는 유배지했어. 병들어갔다. 권력도, 아들도, 집도 잃은 그는 밤마다 강물 소리를 들었다. 유배지에는 강이 없었다. 그런데도 들렸다. 찰박, 찰박. 어느 밤, 그는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윤재,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은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강은 이미 그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강에 큰 눈이 내렸다. 물은 얼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이 흘렀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강이 길을 바꾼다. 실제로 물길이 조금씩 이동했다. 윤재의 무덤 쪽으로 가까워졌다. 마치 그를 감싸 안으려는 듯.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돌아오고 있었다. 어린 시절 고을을 떠났던 아이, 윤재의 어린 동생. 그는 자라 벼슬길에 올랐다.
그리고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이 고을을 향하고 있었다. 강은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낼 순간을. 사편. 강 위에 세워진 이름. 15년이 흘렀다. 고을은 겉으로는 평온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아이들은 다시 강가에서 놀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안다. 이 강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해 봄, 한 사내가 고을로 들어왔다. 초라한 도포 차림, 말수 적은 눈빛. 그는 스스로를 장사꾼이라 소개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강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강가에 섰어. 한참을 물을 들여다보았다. 찰박. 작은 물결이 일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형님. 그는 서윤재의 동생, 서윤호였다. 어린 시절, 외가로 보내져 목숨을 건졌던 아이. 형이 잡혀가던 날,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장사꾼이 아니었다. 암행어사였다. 그는 며칠간 고을을 돌았다. 장터에서 술을 사며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예전에 억울하게 죽은 선비가 있었지. 강이 그 집을 무너뜨렸다오.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정식으로 말하지는 못했다. 윤호는 조용히 기록했다. 15년 전 세곡 장부, 사또 박치성의 재임 기간, 파직 후 사라진 문서들. 그는 이미 조정에서 이 사건의 냄새를 맡고 내려온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윤호는 옛 창고 털을 찾았다. 홍수로 사라졌던 자리. 흙을 파자 썩은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물에 젖은 장부 몇 장이 남아 있었다. 잉크는 번졌지만 숫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세곡이 사라진 날짜, 사또의 인장, 그리고 윤재가 체포되기 하루 전 이미 조작된 흔적. 윤호의 손이 떨렸다. 형님, 이제야. 눈물이 떨어졌다. 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 등을 떠미는 듯. 그는 다음 날 관할을 열었다. 정식 신분을 밝혔다. 암행어사 출두라 외치자 고을이 뒤집혔다. 윤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15년 전 세곡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노인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그 아이는 결백했소. 또 다른 이가 말했다. 우리는 무서워서 말 못했소. 윤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말하십시오. 그날 고을은 처음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증언이 이어졌다. 거짓 증인, 포졸의 협박, 사또의 밀명, 모든 것이 물 위로 떠올랐다. 유배지에서 늙어가던 박치성은 다시 체포되었다. 그는 이미 반쯤 무너진 사람이었다. 조정의 신문에서 처음엔 부인했다. 그러나 윤호가 젖은 장부를 내밀자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홍수로 사라진 강은 다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박치성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내가 했다. 그 한마디에 15년의 시간이 무너졌다. 형벌은 엄중했다. 벼슬은 박탈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그는 옥에 갇혔다. 며칠 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끝내 죽지 못했다. 그는 병들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아무도 울어주지 않았다. 윤호는 형의 무덤을 찾았다. 이제 강은 무덤 바로 아래까지 흘러 있었다. 마치 그를 품고 지키는 듯. 윤호는 무릎을 꿇었다. 형님, 이제 기록이 바로 섰습니다. 그는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청백한 선비 서윤재. 억울하게 죽었으나 강이 그의 결백을 씻다. 고을 사람들은 비석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울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미안하오. 그날 밤 강은 유난히 맑았다. 달빛이 그대로 비쳤다. 그리고 아주 잠시 물 위에 젊은 선비 하나가 서 있었다. 윤호는 고개를 들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짓고 있었다. 이내 물결 속으로 사라졌다. 찰박, 찰박.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마치 인사처럼. 강은 여전히 흐른다. 그러나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기억은 남았지만 원통함은 씻겼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억울함은 강물에 흘러도 사라지지 않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물 위로 떠오른다는 것을. 5편. 강은 끝내 잊지 않았다. 박치성이 죽은 뒤 고을은 오래도록 조용했다. 사람들은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뒤처럼 숨을 고르며 살았다. 비석이 세워진 뒤에도 강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흐르고 여전히 묵묵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암행어사 서윤호는 고을을 떠나지 않았다. 임무는 끝났으나 그는 남았다. 형님은 여기서 죽었고 어머니도 여기서 숨을 거두셨다. 그는 강가에 작은 정자를 세웠다. 이름을 붙였다. 청명정 칭민팅. 맑을 청, 밝을 명. 억울함은 어둡지만 진실은 결국 밝아진다. 그가 남긴 말이었다. 고을 아이들은 그 정자에서 그를 배웠다. 윤호는 형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가르쳤다. 돈을 받지 않았다. 배운 글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었다. 어르신, 강은 왜 저렇게 깊어요? 윤호는 잠시 강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깊은 것은 많이 품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은 다시 흘렀다. 윤호는 늙어갔다. 그러나 매년 형의 기일이 되면 강가에 재를 올렸다. 고을 사람들도 함께했다. 처음엔 몇 명뿐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늘어났다. 이제는 장터가 비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겁이 났습니다. 이제는 겁내지 않겠습니다. 그 말들이 강물 위로 퍼졌다. 어느 겨울밤, 윤호는 홀로 강가에 앉아 있었다. 눈이 내렸다. 강은 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형님,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 순간 물 위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찰박, 찰박.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젊은 선비 하나, 늙은 어머니 하나. 그들은 이제 웃고 있었다.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긴 시간이 지나 비로소 도착한 평안이었다. 그 이듬해 봄, 윤호는 병을 얻었다. 몸이 쇠약해졌지만 강가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날, 그는 제자 하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기억하거라. 무엇을요, 스승님? 억울함을 보거든 눈을 감지 말거라. 그는 강을 바라봤다. 물은 맑았다. 햇빛이 반짝였다. 강은 잊지 않는다. 그 말을 남기고 윤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는 형의 무덤 옆에서 치러졌다. 두 형제는 같은 강을 바라보는 언덕에 잠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날을 기점으로 이 강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기억강지 2장. 세월이 수십 년 흘렀다. 고을은 커졌고 사또는 여러 번 바뀌었다. 그러나 이 고을에는 이상한 전통이 생겼다. 새로 부임한 관리가 오면 가장 먼저 강가의 비석을 찾는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나는 거짓으로 다스리지 않겠다. 그 맹세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다. 밤이 흐르는 것과 남는 것, 세월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듯 보인다. 사람의 이름도, 울음도, 피 묻은 억울함도 시간 앞에서는 희미해진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강처럼 형제가 잠든 언덕 위에는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봄이면 풀이 자라고, 여름이면 벌레 소리가 길게 울고, 가을이면 낙엽이 비석을 덮고, 겨울이면 눈이 조용히 쌓였다. 그 위로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고, 어른들은 늙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은 해마다 강가에 모였다. 불을 밝히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묻는다. 강이 정말 기억할까요? 노인은 대답한다. 강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억울함은 물에 흘려보낸다고 끝나지 않는다. 진실은 말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다. 그날 고을이 배운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외면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결백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강은 여전히 흐른다. 분노하지도 소리치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흐르며 비춘다. 하늘을, 달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혹시라도 또 다른 억울함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듯.
오늘도 강가에 서면 물결은 잔잔하다. 그러나 귀 기울이면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린다. 잊지 말라. 그것은 원망이 아니다. 부탁이다. 흐르는 것은 시간이고 남는 것은 기억이다. 그리고 기억하는 한 진실은 끝내 가라앉지 않는다.